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혹시 주무실 때 어떤 쪽으로 주무시나요?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나요? 아니면 한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나요? 만세를 부르며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엎드려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요, 똑바로 눕게 되면 심장이 눌려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 쉬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될수록요,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똑바로 눕더라도요, 상체가 조금 들린 상태로 병원 침대처럼요, 상체를 높일 수 있는 침대에서 주무시는 것이 숨쉬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자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었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아마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어떤 모습인지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한 자세는요, 손과 발을 오므린 웅크린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 자세를 취하는 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잠자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를 고시는 분들은요,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게 되면 기도가 좁아지게 되기 때문에요, 코 고는 소리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주무시기보다는요, 옆으로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면 중 무호흡증이 있으시다면요, 더더욱 똑바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무호흡 시간이 길어질수록요, 심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요, 똑바로 주무시기보다는요, 약간 왼쪽으로 돌아 누우시는 것이 좋은데요. 왼쪽으로 누우시게 되면은요, 위산인 식도로 역류되는 현상을 방지해서요, 속쓰림 완화와 함께 소화불량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의 위가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왼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왼편으로 돌아 눕게 되면 위가 왼쪽으로 쏠리면서 위 모양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른편으로 돌아 누우시게 되면은요, 위가 거꾸로 매달린 듯한 모양이 되어서요, 식도 괄약근이 이완되어 가지고 위 속의 음식물과 위산이 역류되어서 속쓰림을 더 악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역류성 식도염은요, 숙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요,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왼편으로 돌아 누우시면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똑바로 눕게 되면 심장도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왼편으로 누우시게 되면 심장의 압박이 풀어지고요, 숨도 편안하게 쉬게 됩니다. 우리 심장도 명치 위에 있는데요. 이게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왼편으로 눕게 되면요, 심장을 원활하게 박동시켜서 전신에 피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기 때문에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서 있는 자세가 혈액순환에는 좋은 자세입니다만 누운 자세 중에서는요, 왼편으로 누우시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이죠. 이렇게 왼편으로 눕는 자세는요, 임산부에게도 도움이 되는데요.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탯줄을 통해서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는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왼편으로 눕게 되면은요, 림프 순환에도 도움이 되어서요,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붓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에게도요,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면요, 정맥혈의 역류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과식한 상태에서 눕게 되면 속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도 왼편으로 누우시게 되면 속이 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무 일도 없는데요, 습관처럼 왼편으로 돌아 누우시는 분들은요, 위가 약하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반대로 오른편으로 돌아 누우시는 분들은요, 간이 약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잠자는 자세만으로도요, 주무시는 분들의 성격과 그 사람의 장기의 기능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흔히 태아형이라고 하죠. 옆으로 웅크리고 주무시는 분들은요, 강해 보이지만 여리고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이고요,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가 2배가량 많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일자형인데요. 옆으로 일자로 주무시는 분들은요, 마음이 넓고 느긋한 사람의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허술한 부분도 많아서요. 쉽게 사람을 믿어서 사기 당하기에 딱 좋은 유형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똑바로 누워서 자는 형태인데요. 바른 생활 사나이의 경우가 많습니다. 결단력이 있고요. 규율과 규칙을 중요시하는 편이죠. 단체 생활의 리더의 성격이 강한 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분들은 심장과 장의 기능이 아주 좋은 편이죠. 다음은 엎드려서 주무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분들이 많고요.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분들이십니다. 주로 이런 분들은요, 심장의 기능에 문제가 많거나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담도 자주 올 수 있는 분들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애정 결핍이 있을 때도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죠. 마지막으로 큰 대자로 주무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다정다감해서요. 봉사활동 같은 것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앞에 나서서 일하기보다는요. 뒤에서 조용히 돕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위장 기능이 좋아서요. 가리는 음식이 없이 모두 다 잘 드시는 분들이시지만 에너지 저장하는 통이 작아서요. 쉽게 지치는 스타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밖에서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요. 집에 와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쉬어야 하는 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잠자는 모양만으로도요. 우리의 성격과 건강상의 장단점들이 나타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왼편으로 돌아 누웠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편으로만 누워 있다 보면요. 허리를 비롯해서 다른 근육들도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기 때문에요. 좋은 것은 아니고요. 균형 있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의식적으로라도 다양한 자세를 취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잠이 들어서 무의식적으로 취해지는 자세는 어쩔 수 없지만요. 깨어있는 시간에는 이러한 부분을 의식해서 다양한 자세를 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운동을 하실 때도 이러한 부분을 의식해서 반대의 자세를 취하는 운동을 조금 더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 불안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두꺼운 이불, 무게가 있는 이불로요. 다리를 덮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엎드려 주무시는 분들도 호흡곤란이나 저산소증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게 되면 코를 골지 않으시는 분들도요. 코를 고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근육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나이 드신 분들이시라고 한다면 병원 침대처럼 약간 상체를 높게 해서 주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요즘은 일반 침대도 상체나 하체의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 침대가 있던데 그런 침대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무시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